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다음 시간은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의 네. 나라박 이야기? 네. 네. 입니다. 네. 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나라로 어느 가볼까요? 나라의 무슨 뉴스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까? 네. 오늘은 사우디 얘기를 먼저 오랜만에 사우디. 네, 오. 사우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한동안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사우디는. 네. 사우디. 빈살만.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제일 부러운 나라. 네.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 진짜. 예. 네, 사우디 얘기를 하는데 자, 요 기사 화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 하면은 그 계획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들이 많잖아요. 오. 뭐 우리가 대략 들어본 것들이 뭐 탈석유 한다고 네. 하면서 뭐 항공사 만들고 그래서 막 비행기 엄청 막 수십조 원 하는 거 사고 최근에 그리고 뭐 e스포츠 한다 그러고 비디오 게임 한다 그러고 월드컵 나중에 유치 확정도 되고 관광 대국이 되겠다는 거죠, 사우디가? 네, 맞아요. 근데 요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고 있는 뭐 네옴시티도 있죠. 그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자금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뭐 채권도 발행하고 뭐 아람코 주식도 일부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아. 돈 많은 사우디에 캐시가 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와. 요점은 그겁니다. 네, 사우디가 요즘 주머니 사정이 되게 안 좋아. 기름을 더 파내면 되잖아. 아, 그거 안 되나? 그러게. 근데 사우디가 더 많으면 기름값이 떨어진대요.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그 메가 프로젝트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 네. 그 외에 저희도 제가 방송 한 딱 1년 전쯤인가 한 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기사 화면 보시겠어요? 그 1년 전에는 그 뉴 무라바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 어떤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거보다 1년 전에는 지금 네옴시티 이렇게 쭉 있는 거의 야,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전까지 거리라고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만들겠다. 일직선으로 만들겠다. 맞아요. 이게 사업비만 거의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70조 원. 이게 들어간다. 근데 그 중에서 네옴시티 계획 중에 일부가 요 더 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2030년에 최종 완공 목표 세웠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네옴시티 중에 스키장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산을 어떻게 깎아서. 예. 근데 그것 하려면 인공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댐을 건설해야 된다. 인공눈 만들려고? 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5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또 하나 세웠어요. 야. 근데 거의 사우디는 지금 부루마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게 주사위 던질 때마다 빌딩 하나 짓고 예. 뭐 호텔 짓고 뭐 건물 짓고 지금 거의 계속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뭐 짓는 그런 지금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거의 최소 1조 달러는 필요한데 사우디의 1년 예산이 한 3,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이 계획들을 자금을 총괄하고 있는 핵심 재원, 사우디 국부펀드 있잖아요. 예. PIF. 현재 자산 수준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네. 이게 그 PIF 현재 자산 수준인데 현금이나 뭐 자산 규모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펀드가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12월이 거의 뭐 2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2023년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150달러. 이야. 그러니까 75% 이상 뚝 떨어졌어요. 많이 썼네요, 진짜. 몇 년 만에. 네. 어디다 쓴 거지? 투자한 거죠. 건물 짓는 거 이제 사고. 건설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기사 중에 일부거든요.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건데 그 뭐 워싱턴에 있는 아랍 걸프 국가 연구소의 뭐 팀 켈런이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2030년까지 PIF에 한 2,700억 달러, 한 360조 원 이거는 추가로 좀 더 출연해야 될 거다. 돈 모자랄 거다.
2,700억 달러 더 필요하다. 아, 저 주머니에. 네, 이거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필요하지. 근데 누가 덜 돈이 들지는 어디서 않아. 나서 저기다 더 부어요? 그 돈 있으면 그냥 그 돈으로 공사하지 뭐. 이제 처음부터 사우디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석유를 파서 이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투자 받아서 하겠다. 네, 항상 계속 맥커리 인프라 같은 데서 돈 깔라고 반복하고 하고. 있는 게 외자 유치, 투자를 받겠다. 그 투자를 라고 받아서 한다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 그렇죠.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왔죠. 예. 그래서 대기업 총수도 만났죠. 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내가 투자 프로젝트 줄게 할 거면 가야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렇지. 왔잖아요. 예.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좀 돈 좀. 아, 투자해라. 사우디가 한국에 너도 왔으니. 돈 싸들고 와 투자해 하면서 근데 거의 이거 그 당시에 수익 사우디 나면 그 가져가. 빈살만 왔을 때 우리 재벌 회장 4명이 쪼르르 앉아서 그 듣는 그 사진은 정말 면접 보러 온 4명 아니에요. 그나마 앞쪽에 있는 사람만 나온 거지. 뒤쪽에 앉아 있는 사진에 안 나 있는 총수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난 그래서 사우디가 뭐 주러 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약간 분위기는 면접 같았지만 예. 사실상 뭐 박인식 선생님 말씀하시길 내용 상으로 봤을 때는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안을 하러 온 거. 제안을 사우디가 하러. 오히려 야. 네, 돈 끌어온 거구나. 네. 제안하는 자세가 아니던데. 근데 이제 보통 대출 받으러 갈 때 어디 뭐 이 은행에서 우리가 뭐 한 500억 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지점장 좀 나와 보시고. 그런 느낌이구나. 어? 내 500억이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른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 요거는 이제 사우디의 현재 자금 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른 거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100억 달러 수준이에요. 아, 사우디 외환 보유액이 네. 저것도 꽤 줄었네요. 근데 아래쪽. 이게 10년 네. 전으로 보면 10년 그래프로 보면 2014년에 7,300억 달러. 오. 그래서 사상 최고치 이후 뚝 떨어진 거죠. 음. 근데 이게 사우디 그 외환 보유액도 감소했는데 예. 그 중앙은행에 보유한 예금액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 추론으로는 이 2020년 시점부터 석유로 번 수입을 이제 중앙은행 금고에 예치를 해가지고 국부 펀드로 옮겨가지고 뭐 탈석유 경제 프로젝트 한다고 음흠. 투자를 많이 하느라 그 돈을 다 쓰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하는 외환 보유고 일부를 국부 펀드로 보냈다. 그런 추정을 뭐 말 저는 되죠.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는 요즘 적자다. 적자. 네,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210억 달러 적자 전망. 요게 작년 12월에 난 기사거든요. 저건 재정 적자 이야기겠죠? 네, 근데 그 올해 그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그거를 사우디 정부가 12월에 승인을 했다라는 기사예요. 근데 210억 달러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한 2% 수준 정도 돼요. 네. 우리나라는 한 3%대 후반 정도 되고 뭐 미국은 한 5, 6% 되거든요.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소 2025년까지는 재정 흑자 기록할 거다.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여기는 땅만 파도 석유가 나오는데 어떻게 적자를 볼 수 있지? 근데 원유 가격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아니, 보실까요? 그럼 다른 걸로도 좀 벌어야지. 네, 화면 석유밖에 보여주세요. 우리는 한 방울도 안 나와도.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이게 두바이유 가격인데 네. 최근 3년 가격 추인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에서 그 IMF 추정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사우디 정부가 이 예산 균형을 좀 맞추려면 이런저런 프로젝트 다 해서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6달러 이상이 됐어야 됐고 올해는 배럴당 80달러 이상의 유가가 나와줘야 조금 예산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수준을 보면 아슬아슬하네요. 네, 아슬아슬하죠. 조금만 더 그래서- 올라줘야 된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최근에는 그동안 최대한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제하려고 했던 이제 부채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 올해 시작부터 두 건의 대규모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오. 한 번은 1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이었고 또 한 번은 그 PIF가 총 50억 달러짜리 채권 발행을 또 했어요. 여기저기 돈 끌어 다니는 모양이에요, 사우디가. 네, 올 초부터 금리를 이렇게. 얼마나 줬을까요? 금리는 지금 이 사우디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른 주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행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불안함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좀 그 높은 이자율이 편인가 보다. 높아요. 그래서 뭐 음. UAE나 예.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5% 미만에서 이자율 정도가 나오는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3% 그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 5.3? 네. 어우, 오. 5.3 맞. 10년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 와서 디딤돌 대출 받지 쌀 때.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요거 엄청 빌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2023년에 한 270억 달러 정도, 2024년에는 한 190억 달러 정도. 사우디 정부와 국부 펀드가 계속 이렇게 아, 외부에서 돈을 네, 빌려오고 이거는 있군요. 달러 표시된 채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러로 갚아야 되는 거. 네네. 그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럼 부채 수준이 얼마나 정도 될까? 보니까 원래는 사우디 되게 보수적으로 민감하게 관리하는 나라라고 본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곳인데 예. 이걸 보시면 10년 전에 거의 1.5% 수준이었어요. 야, 진짜 정부 채무 없었군요. 사우디는. 네. 돈을 왜 꿉니까 저기? 그치. 그냥 땅 파면 되는데. 땅 파면 돈이 나오는데. 땅 파면 되는데 빌릴 일이 없었지. 그렇게 그러네. 근데 야, 요즘 이때 갑자기 저 늘어난 거 바닥을 찍고 어. 팬데믹 때 확 오르고 그러면서 지금 GDP 대비 26%에 이를 야. 것으로 올해 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진짜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 창구에 번호표 뽑는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은행에서는 예금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하면서 내가 돈 빌려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한국 총수도 가서도 불러와서 야, 돈 빌리러 왔는데 좀 앉아보지. 처음 해본 거지 처음. 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네. 자, 요 화면도 보시면 사우디 아람코가 조만간 주식 100억 달러 규모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지난달 말에 전해졌어요. 근데 요건 지난달 말이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그 아까 보여드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는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취재를 좀 했는지 네. 그 아람코 주식의 한 1%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관련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을 했다더라 예. 라는 부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규모로 따지면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거다. 라고 좀 더 증자해서.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야. 근데 사우디는 뭐 말씀드렸지만 외국 투자를 통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좀 더 편하게 해줘야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법 제도를 외부 자금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새로운 민법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뭐 주의가 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 상업적인 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판결을 할 때 그 판결의 기준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좀 불리하게 나올 경우도 있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법을 또 바꿨어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주머니 사정이 아주 녹록치 않은가 봐. 어렵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우디가 금융위기 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네온 프로젝트, 더 라인 이런 거 망하는 거 아니야? 가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도 또 그러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원래 2030년까지 완공 목표긴 한데, 최근에 그 완공 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더 뒤로?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솔직해진 거죠. 네. 그래서 하고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요거 만드는 거, 더 라인 만드는 거 있죠? 예. 저건 정말 진행 사항이 저만큼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요게 목표인데 그림이죠. 지금 상황 조감도, 보여드릴게요. 조감도. 그림. 땅에 선은 그어놨어요? 선은 그어놨어요. 야, 야, 선 그었네. 진짜 큰일 했네. 저거 큰일 나중에 했어. 저러다 우리 이제 공사
뭐 돈 못 모아서 공사 끝나고 흐지부지 되고서 한 2000년 전에 후손들이 저 발견하잖아요. 그럼 외계인이 그렸다 그런다. 저렇게 직선으로 그을 저 리가 왜 없어. 그었을까 여기에? 네, 와. 일단 선 그어놨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보시면 요거는 그 옥사곤이라고 하는 그 항구동 부유 항구도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드는 계획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땅을 잘 이렇게 고르게 해놨다. 땅 다져놨다. 진짜 하려나 보네. 가져놨다. 어. 그것도 있고 요거는 여기에 이제 일할 사람들 있죠. 일하는 사람들. 예. 일할 거주지 사람들 이렇게 숙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먼저 만들었다. 네, 네. 아. 해놨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 일할 지금 사람 숙소가 있어야 줄 거놨다. 진짜 지으려나 보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저거 이상한 게 꼭 줄을 그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줄을 그어야 똑바로 아니, 지을 수가 그럼요. 있나? 조만한 오두막 같은 집 한 채 지을 때도 네. 바닥 평평하게 기초 다지고 거의 줄 긋습니까? 네, 먹선 긋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줄을 일단 그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산으로 가지 않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줄 거놨다. 그래야 또 투자도 받지. 네. 야, 니네 줄이나 그어놨어? 그러면 네, 줄 그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와. 상황입니다. 네. 진짜 사우디 입장에서 유가 떨어지면 안 되겠네. 진짜. 그렇습니다. 아람코 주식을 파는군요. 아람코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1등, 2등 다음에 3등이에요. 전 세계 시가총액. 예. 근데 이제 또 주식을 팔면 이제 배당금이 또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도 또 있기는 저는 한데 아람코는 결국 사우디 석유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도 팔고 그 석유를 갖고 있는 주식도 팔면 그게 그거 아닌가? 이중 상장 아닌가?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 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돈 없는 사우디 요즘 돈 사우디 많이- 건국 이래 많이 쓰고 있다. 처음 느껴보는 돈 꿔보기. 처음 받아보는 현금 서비스. 예, 그런 거군요. 네. 세상에 갑자기 사우디도 돈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다음 네. 뉴스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세 세 가지 가지? 어떤 요즘 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얘기해드릴 건데 네. 요거의 공통된 원인이 뭔지 맞춰보세요. 음. 네. 네. 얘기해드릴게요. 우리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 그 시청자들한테 한 거죠? 다. 다? 아, 우리도 맞춰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또 맞췄다고 그때 한번 혼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의미 없게 왜 눈치 없이 눈치 없이 맞추냐. 바로 아니, 맞히냐. 그러니까 바로 맞추면 안 되죠. 약간 고민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길거리에서 자판기에 음료수가 품절이 됐는데, 이게 오래돼도 안 채워져. 길거리 자판기에 음료수가 품절됐는데 잘 안 채워놓기 시작한다. 네. 요즘 일본에서. 네. 네. 두 번째, 이 도쿄 하고 오사카 초고속 열차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작년 10월부터 그 음료수나 과자 판매하는 그 트롤리가 없어졌다. 아, 네, 자 도시락 있어 도시락. 지금 네. 열차는 식당 칸이 없습니다. 도시락 이거. 네. 그게 없어졌다? 없어졌다. 어? 세 번째, 2025년 봄에 오사카 세계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야, 답을 알 것 같아. 오사카 세계 박람회 종사진도 못 나가고 열차에 열차에 밀고 다니는 아저씨 없어지고 네. 자판기에 자판 음료수가 음료수가 안 안 채워지고. 채워져 있고 네. 누가 놀고 있네 지금. 그럼 뭐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정답. 근데 참 매정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에 그래도 정답이 조금 올라오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이 좀 트라이를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던져주시면 좋은데 아마 분명히 이렇게 쓰려다가 이러셨을 거예요. 그죠? 구인난 사람이 부족해서 맞아요. 사람 인력 부족. 사람을 못 구하니 음료수 자판기에 음료수도 못 채워놓고 그래서 지금 그 실제로 일할 사람 못 구해가지고 그 박람회장 건설비가 2배 정도 예상보다 더 들 것 같다. 이런 인건비 얘기가 올라가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공사비. 네. 그것도 우리나라 공사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전국이 난립니다 요즘 진짜. 우리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네, 공사 현장 가면 사람 없죠. 그래서 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뭐 아바타, 로봇, AI 일본이 노동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혁신으로 눈을 돌렸다 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이 기사에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사례 예. 중에 몇 가지예요. 레이버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구나. 네. 와. 근데 이런 사례들 말고 요즘 일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손 부족, 노동 위기. 젊은이 부족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음. 요거는 사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뉴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서 그치, 참고하시라고 사람 없지. 이런 뉴스 곧 나올 거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취직할 데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사람 못 사람이 구한다. 사람을 못 구하는 시대가 될 거다. 네.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건설 현장에서 그 노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55세 이상이 붉은색, 예. 29세 미만이 파란색인데 옛날에는 비슷비슷했다가 네. 확 젊은이들은 줄어들었네요. 점점점 줄고 진짜 잘 많이 나네요. 네, 예. 노인들은 점점점 늘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건설 노동자가 있기라도 해요. 네. 그죠? 음? 근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꾸 안 오니까 그러면 점점 노동자 자체를 못 구할 수 있다는 그렇겠네. 얘기가 네. 되죠. 네. 그래서 건설 현장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는 적고 노인들은 하나씩 떠나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1998년 대비 지금이 한 30% 감소한 수준이 예.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머리를 차차차 돌려가지고 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 참고로 보여드리는데 기회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 토글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이거든요. TOGGLE 토글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 네. 유치를 하고 있어요. 아. 이 기사는 그 철근 로봇 회사 토글이 뭐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 뭐 그런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일본의 도쿄 건설이라는 기업이 이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철근을 구부리는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 결국에는 시골에 이제 가게들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달 받아야 돼요. 그죠? 그쵸. 네. 근데 배달을 또 하려면 사람 있어야 돼. 사람 있어야 돼요. 특히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 필요해요. 예. 근데 트럭 운전사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노동 인구로 봤을 때는 트럭 운전사도 공급이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2040년까지 노동 인구로 봤을 때 수요와 그 공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1,000만 명 정도 벌어진다. 2040년. 그럴 거예요. 점점 더 이제 구인난이 벌어지면 트럭 운전 하다가도 트럭 운전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요즘 일본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요. 4학년만 되면 음. 그냥 기업들이 서로 그냥 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일본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 일본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한테, 학부형한테 한국말로. 깜짝 놀라요. 한국말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대학생들이 요즘 그렇게 공부를 안 한대.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고 학점이 나빠도 타 취직이 잘 되고 내가 골라서 미쓰비시를 갈까 소니를 갈까 막 이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1980년대 저 우리나라처럼, 대학생들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그래서 요즘 일본 대학은 대학에 낭만이 있다는 거예요. 서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수업 안 들어가고 막 이런다는 네, 거예요. 80년대 학번들 그랬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진짜 이런 운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설상가상으로 음. 자, 요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최근에요 화물차 운전사들의 과로 근무를 막기 위해서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면서 근로 시간이 또 줄어들어가지고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안 또 그래도 됐습니다. 트럭 운전사 모자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판기가 자꾸 맞아요. 충전이 안 되지. 트럭 운전사들 부족하면 자판기 음료수 리필 충전 안 되고 뭐 가게에 과자가 떨어져도 그거 갖다 주는 트럭이 늦어지면 또 채워지지 않고.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당분간 그러면 어떻게든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차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 기차로 배달을 간다. 네. 기차역에서 잠깐 이렇게. 이야. 저 멀리까지는 갈 트럭이 없으니. 네. 음.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면 뭐 농업도 다르지 않겠죠. 예. 농업도 다르지 않는데 농업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본 농업에 관심이 많았네요. 네, 사실 이 그래프는
뭐 인력 뭐죠, 부족 저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고령화 때문이야. 이거는 사실 조금 오버고요. 저게 뭐죠, 저 그래프가? 갖다 붙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본의 곡물 종류별 자급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쌀은 거의 100%, 쌀은 거의 100%, 어허. 나머지는 다 부족해요. 수거는 30%. 네, 아. 다 부족합니다. 뭐 가축, 밀은 뭐 식용유 뭐 이런 15% 이러네. 네. 근데 이게는 약간 조금 뭐 갖다 붙이는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것도 일손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으로 몰아붙이는군요. 몰아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 어쨌든 지금 일본 농민의 한 45%가 7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평균 나이가 68세예요.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야. 저 뭐예요? 로봇이 무슨 농사를 노동력이 짓나 봐요? 부족하잖아요. 농업도. 오리배 아니야, 오리배. 그래서 잡초를 로봇이 뽑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아, 저건 물 위에 떠 있는데요? 논에 그렇죠? 지금 잡초 아. 뽑는 거예요. 논에 떠다니면서 잡초 뽑는 로봇이에요? 네. 야, 로봇이 잡초를 어떻게 뽑냐 근데. 너무 신기하겠다. 와. 저도 신기합니다. 예. 그 잡초와 그 벼를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구별하죠? 뭐 그런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인공지능으로. 아니야, 구별 못하네 이제. 다 뽑아놨네. 저기 다 뽑았네. 저게 되게 어렵거든요, 의외로. 야, 별은 남겨놔야지. 저걸 다 뽑으면 어떡하니 저걸. 그래서 요런 것도 생겨나고 추수하고 있고. 있는 건가? 네. 근데 맞아요. 모내기 같은 경우에도 네. 로봇이 이제 추수를 한대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뭐 제가 아사히 신문에 난 건데 드론이네, 드론. 뭡니까? 이 뭘 기사 띄웠어요? 제목은 이제 예. 완전 자동화를 염두하고 논에서 드론 테스트하는 중이다라는 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드론을 통해서 이 농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드론까지.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예. 해봤더니 이렇게 로봇으로 해봤더니 음. 쌀을 수확하는 데까지 예전에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뭐 2-3시간 뭐 일해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총 530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로봇으로 해봤더니 29시간으로 줄었대요. 확 줄었죠. 예. 네. 1년에? 이 쌀을 수확하는 데까지. 수확하는 시간이 그랬다는 네. 거죠. 수확하는 시간. 네. 아니 1년에 농사 짓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그렇죠. 응. 몇 시간에서 몇 시간을 줄었다고요? 529시간이었거든요. 500시간. 벼농사는 그냥 하루에 한 2시간만 지으면 원래 되는 거였군요. 1년이니까 3시간 좀 됐구나. 봄, 여름, 가을. 30시간 정도면 된다. 네. 오, 거의 진짜 많이 시간이 줄었구나. 농업은 또 이 정도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일본은 콤비니라고 해서 편의점 많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가게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편의점 직원 구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직원이 없어요? 로손이라는 곳은 아바타 점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아바타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서 셀프로 있는 건데 결제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 아바타는 그냥 들어오면 이라시아이마세 막 이렇게만 하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이고 그 뒤에 원격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사람이 집에서 있어요? 재택근무로. 집에서 재택근무로. 집에서 재택근무로 뭐 약간 사람이 뜸한 매장들 있잖아요. 아. 그거 한 3-4개를 해서 한 동시에, 사람이 편의점 여러 개를 관리하겠군요. 동시에 원격으로 관리하는데 아.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도 할 수 있고 아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손님이 한 시간에 한 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그렇죠. 우리 거동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업무가 가능한 장애인분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령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는 열리기는 하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편의점을 관리한다. 손님이 네. 어차피 뜸하니까. 네. 그래서 원격 진료하고 비슷하네. 근데 이렇게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 자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야. 이 아바타 원격 조종할 사람 구하는 것도 굉장히 난 저 어렵다고 아바타가 다 합니다. 물건 사고 팔고 안녕히 가세요. 난 하고 그렇지. 다 난 주문 인사만 받아주고. 하고 셀프 결제하고 그럼 그런 원 플러스 거죠. 원입니다. 뭐 비닐에 담아드릴까요? 아니 이러고 셀프 결제로 아예 할 거면 그렇게 하지 뭘 또 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오 소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음.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예. 웃긴 댓글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웃긴 댓글이요? 아이고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네. 그 댓글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여기 커멘트를 작성하세요라고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던 제가 봤을 땐 유럽인의 냄새가 훨씬 풍기는 댓글이었는데 일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럽보다 훨씬 낫다. 아 일본은 로봇 도입하고 아바타 도입하고 하니까. 훨씬 낫다. 이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또 니들이 이민자 무시하지만 이민자들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그러면서 또 그런 댓글이 네. 자기들끼리 네. 그래. 다 유럽이네. 유럽. 그렇지. 유럽은 저렇게 이제 일손 부족을 이민을 받아서 예. 해결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죠. 네.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본은 이민 안 받고 저렇게 기계로 해결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 체질에 맞는 방식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결국 아바타 이민을 아니면 조금 이민. 더 받긴 받을 그 거는 부분에 같은데요. 대해서는 조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받아서. 우리도 일본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서 아니 근데 결국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일본도 이민자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요즘.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 일본은 굉장히 이민에 요즘 적극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이 원래는 좀 이민자들이나 외국인에게 보수적이기는 한데 예. 하이. 최근에는 이제 안 되니까 유학생들을 많이 쓴다고 해요. 일본으로 유학 간 유학생들을 네. 일손으로 네. 우리도 많이 받을까요? 우리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야 요새 잘 넘겨. 요새 왜 이렇게 넘깁니까? 저는 그냥 안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 좀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도 결국은 하겠죠. 좀 시간이 어서 진짜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으로 몰리면 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은 일빈 같은 거 잘 안 받는 배타적인 민족성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툭 하면 해외여행 나가는 우리의 기질을 생각하면 결국은 저게 받지 친하게 않을까? 잘 지낼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는 이 생각은 궁금하지 않다. 빨리 끝내라. 이제 끝났으면.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일본의 대학생들은 부럽다. 취직 잘 되니까. 취직 엄청 잘 된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생들 이제 숫자 슬슬 줄어들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황으로 쭉 가면 그렇게 될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이준 소장님 또 재밌는 외국 이야기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